1억 5천만 년 전 미국 서부를 지배했던 최강 포식자를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훨씬 먼저 등장했고 거대한 몸집 대신 치명적인 무기와 놀라운 전략으로 생존했습니다. 바로 케라토사우루스, 코에 뿔이 달린 신비한 공룡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시대로 초대합니다. 케라토사우루스의 발견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1883년 미국 콜로라도주 가든파크에서 거의 완전한 골격이 발굴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석이 보여준 것은 완벽한 포식자의 설계도였거든요. 당시 유명한 고생물학자 오트니엘 찰스 마시 박사가 이 공룡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로 케라토사우루스, 뿔 도마뱀이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코 위에 무려 13마터나 되는 독특한 뿔이 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뿔이 단순한 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뒤에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케라토사우루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룡이었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흔한 종인 케라토사우루스 나사코르니스는 길이가 무려 5.7m, 작은 버스만 한 크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부 개체는 훨씬 더 거대했다는 거예요. 케라토사우루스 디젤코스라는 종은 7m가 넘고 무게만 980kg. 이건 지금 살아있는 가장 큰 들소와 맞먹는 무게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건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의 어린 개체와 성체의 차이야 라고 주장하거든요. 마치 강아지와 다 큰 개의 차이처럼요. 하지만 이 논쟁은 아직도 학계에서 뜨겁게 진행 중이랍니다. 케라토사우루스의 두개골을 자세히 보면 정말 완벽한 설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앞부분은 강력한 근육으로 꽉 차 있어서 엄청난 물어뜯는 힘을 자랑했고요.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정밀공학으로 설계한 것 같죠? 그리고 깊고 튼튼한 턱에는 무려 26개의 칼날 같은 이빨이 빼곡히 박혀 있었어요. 각 이빨에는 미세한 톱니가 있어서 한번 물면 살과 뼈를 동시에 찢어낼 수 있었답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출혈을 유발하는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그 뿔 이야기를 해볼까요? 처음에는 과학자들도 이 뿔로 싸우거나 사냥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사실 이 뿔은 짝짓기를 위한 멋진 장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대요.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을 봐도 많은 종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자기를 어필하잖아요. 케라토사우루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특히 번식기에는 이 뿔이 나 건강하고 강한 유전자 가졌어 라고 광고하는 도구였을 거랍니다. 마치 공작이 화려한 꼬리를 펼치는 것처럼 말이죠. 케라토사우루스의 몸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육식공룡의 특징이 나타나요. 강력한 뒷다리로 빠르게 달릴 수 있었고 작지만 날카로운 앞발로 먹이를 붙잡았죠. 이런 구조는 케라토사우루스가 매복 사냥꾼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냥 방법은 이랬을 거예요. 먼저 조용히 숨어서 먹이를 기다렸다가 순간적으로 강력한 뒷다리로 돌진, 그리고 치명적인 턱으로 마무리. 현대의 치타나 사자와 비슷한 전략이었던 거죠. 정말 머리 좋은 포식자였어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케라토사우루스는 육지에서 다른 공룡을 잡아먹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과학자들이 엄청난 발견을 했습니다. 케라토사우루스가 반쯤은 물에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고요? 먼저 케라토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되는 곳을 분석했더니 대부분 고대의 강가나 호수 근처였어요. 반면 알로사우루스 같은 다른 육식 공룡들은 여기저기 고르게 퍼져 있었고요. 더 재미있는 건 꼬리예요. 케라토사우루스의 꼬리는 유연하고 깊은 형태인데 이게 놀랍게도 현대 악어의 꼬리와 비슷했거든요. 혹시 수영을 잘했던 걸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케라토사우루스가 계절에 따라 식단을 바꾸는 똑똑한 포식자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물고기, 악어, 거북이 같은 수생동물을 주로 잡아먹다가 필요하면 육지 공룡도 사냥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완전히 물에서만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물가에서 사냥하는 걸 특히 잘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케라토사우루스가 살던 쥐라기 시대는 정말 치열한 세상이었어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알로사우루스, 토르보사우루스, 소로파고낙스 같은 거대한 포식자들이 우글우글했거든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1998년에 발표된 연구가 답을 알려줘요. 과학자들이 알로사우루스를 조사했더니 두 가지 형태가 있었대요. 짧은 주둥이 형태와 긴 주둥이 형태. 놀랍게도 케라토사우루스는 짧은 주둥이 알로사우루스가 사는 곳에서는 많이 발견됐지만 긴 주둥이 알로사우루스 지역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고요? 케라토사우루스의 주둥이가 긴 주둥이 알로사우루스와 비슷했거든요.
즉, 같은 먹이를 놓고 경쟁하게 되니까 한쪽이 밀려난 거죠. 하지만 짧은 주둥이 알로사우루스와는 서로 다른 먹이를 좋아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답니다. 이건 마치 같은 동네에 치킨집이 너무 많으면 망하는 것과 비슷해요. 대신 치킨집 옆에 피자집이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물과 먹이가 부족해지자 평소에는 서로를 피하던 포식자들이 같은 자원을 두고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발견된 화석들이 그 참혹한 현실을 보여줘요. 놀랍게도 전체 화석의 무려 30%가 다른 육식 공룡에게 물린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은 4% 미만인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수치죠. 더 충격적인 건 육식 공룡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심지어 잡아먹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케라토사우루스와 알로사우루스가 서로 싸우고 극한 상황에서는 동족까지 먹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었죠? 하지만 극한 환경에서도 케라토사우루스는 놀라운 적응력으로 살아남았어요. 물론 항상 지옥 같지만은 않았어요. 습한 계절에는 강과 호수, 범람원이 생명으로 가득한 진짜 낙원이었답니다. 이런 풍요로운 시기가 있었기에 북미 최고의 공룡 화석 보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용광류들이 땅을 진동시키며 걸어다녔어요. 아파토사우루스의 긴 목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가장 높은 나뭇가지까지 닿을 수 있었죠. 카마라사우루스와 디플로도쿠스는 무리지어 이동하며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초식 공룡들도 다양했어요. 캄프토사우루스가 민첩하게 숲을 누볐고 드리오사우루스는 빠르게 위험을 피해 달아났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스테고사우루스는 등에 솟은 거대한 가시판으로 자신을 지켰죠. 하늘에는 다양한 익룡들이 날아다녔고 물속에는 거대한 악어류가 숨어 있었어요. 작은 포유류들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식물도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꽃이 피는 식물은 아직 없었고 거대한 침엽수들이 숲을 이루었습니다. 소철과 이끼들이 땅을 덮었고 은행나무의 조상들이 독특한 잎을 자랑했죠. 케라토사우루스는 이 모든 생명체와 함께 1억 5,300만 년 전부터 1억 4,800만 년 전까지 약 500만 년간 번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케라토사우루스는 왜 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정확한 답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답니다. 첫 번째, 환경 변화예요. 케라토사우루스가 살던 시대는 기후가 자주 바뀌었거든요. 풍요로운 시기와 극한 가뭄이 반복되면서 생태계 전체가 불안정해졌고 결국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경쟁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포식자들이 나타나거나 기존 경쟁자들이 더 강해지면서 케라토사우루스가 살 공간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진화는 끊임없는 경쟁이니까요. 케라토사우루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멸종한 공룡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을 위한 끝없는 투쟁, 적응과 진화의 드라마, 그리고 자연의 무자비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장대한 이야기랍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 이 멋진 공룡은 거대한 크기로 승부하지 않았어요. 대신 뛰어난 적응력과 똑똑한 전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했죠. 오늘날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케라토사우루스 골격은 단순한 화석이 아니에요. 그건 생존의 의지, 진화의 창조성, 그리고 생명의 끈질긴 힘을 보여주는 증거랍니다. 케라토사우루스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생명의 이야기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공룡을 만나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